안녕하십니까. 모팔 주식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종목으로 탑코 미디어입니다. 오늘 종목들도 그 전일 대비 등락률을 보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번 주 금요일 날이랑 목요일 날에 어, 파워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224일선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터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뭐 한번 찌르고 빠진 이 흐름이 있고요. 우선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요. 상장한 가격의 고점, 상장 4,250원에서 상장을 해서요. 지금 고점은 14,200원, 그러니까 3배 정도, 3배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상장한 이래로 3배 정도의 그 수익 구조가 나는 차트면 거의 확실히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갔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 끝쪽에서 이렇게 쓰리봉 헤드앤숄더 모습이 보이시죠? 헤드앤숄더 모습으로 지금 거의 하방점이 거의 이렇게 거의 코로나 직후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지금 엔벨로프를 하단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차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런 패턴을 별로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는 하지 않지만 왜냐면 우선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찍고 떨어졌고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쌍봉이라든지 쓰리봉 헤드앤숄더 모양을 찍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지루하게 이거 사실 이것보다 더 길게 지루하게 이렇게 가다가 살짝씩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은 사실 설거지거든요. 이게 설거지 패턴으로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 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한 번 찌르고 또 시간을 오래 좀 끌다가 또 한 번 찌르고 이렇게 하는 설거지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틀 내내 연속 양봉이 떠주면서 1년 1년 선인 224일 선을 우선은 찔러주고 내려왔다는 게 좀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양봉도 한 뭐 양봉이 더 좀 더 꽉 차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224일선에 걸쳐 있다. 이게 좀 괜찮아 보이고요. 우선은 이런 차트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어, 스윙이 가장 좋습니다. 단타보다도 또 스윙이 가장 좋고 네, 하지만 이 친구는 거의 이 마지막 봉의 시가를 손절 라인 잡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차트들에게 있어서 연속으로 올라가서 이제 길게 찌르고 빠지는 이런 봉들은 대부분 그 전에 상승했던 봉인 이 하단 저번 주 목요일 날 이 거의 상한가를 갔던 이 양봉의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얘네들은 정말 분할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단타를 이틀 정도 갔으니까 얘는 힘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오늘도 올라가네? 하는 마음으로 단타를 들어갔다 이제 물리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추천을 좀 드리는 거는 여기서 확실하게 분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할을 하신다고 하시면 좀 더 내려오는 걸 보셔서 네, 이쪽 갭 부분에서 한번 분할을 하시고요. 갭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지켜보시다가 목요일 날 섰던 그 양봉의 중심값
정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 하단 쪽에서 한 번 더 크게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좀 탈출을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나는 이런 차트에서도 단기 스윙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면 아마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 이따 9시에 장이 열리게 되면 오늘 내일 뭐한 수요일 정도까지 보셔서 이제 음봉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음봉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우선 이 갭 부분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거를 보시고 갭을 준다거나 하시면 차라리 종가로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것을 네, 음봉에 매수해서 양봉 매도를 하고 나오는 짧은 뭐 종가 베팅이나 단타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시면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심값 쪽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셔서 어, 그 여기서부터 이 중심값부터 우선 찔러줬던 이 상단까지의 그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20% 정도 네,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종 손절 라인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을 채우는 이 자리에서 1차 매수를 여기서 하시고 2차 매수를 여기 내지는 여기 네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계좌를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짜고 하시고요. 만약에 한 2주 내지는 한 달 안에 나는 스윙으로 좀 돌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수요일 정도에서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걸 보시고 1차 매수를 들어가서 음봉 매수, 양봉 매도를 짧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왔을 때 이 갭을 깨고 내려왔을 때 중심값 매매나 아니면 이 봉의 시가를 손절로 잡고 차라리 스윙으로 돌려서 난 2주나 한 달 안에 한 20%를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 이거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는 다 100%가 없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원하는 시나리오가 좀 깨졌을 때는 좀 손절을 생활화 하시는 게 네, 기준에 맞춰서 손절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K사인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K사인은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 지금 들어가라고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224일선을 터치를 못했고요. 사실은 터치한 것보다는 뚫은 게 더 좋고 뚫은 것보다는 확실하게 뚫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을 꽉 찬 양봉을 채우고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눌림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K사인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양봉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거는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보면 얘도 똑같이 상장한 이래로 한 두 배 정도의 시세를 주고 이제 내려왔는데 우선은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밥그릇을 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좀 큰 밥그릇 그리고 하나는 작은 밥그릇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작은 밥그릇을 봤을 때는 사실 흔드는 3번과 4번 뭐 여기까지 3, 4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시세는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게 사실 좀 시세가 났으니까 빠졌지 라고 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이 앞전에 있는 이 기준봉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밥그릇은 아직 시세가 낮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이래에 4천원대가 넘어가는 이 부분은 아직 터치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럼 역사적 신고가는 뭐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냐, 뭐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는 시간이 좀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제가 보이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세가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 2021년도 이제 상반기 때 이 부분들이 사실은 거진 거진 이 앞전의 매물들을 어느 정도 납치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패턴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길 뚫고 사실은 더 날아갈 수 있었던 차트였는데 그게 안 했던 이유가 아마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세계 정세도 있었죠. 작년 한 5월 달인가부터 볼까요? 네, 작년 6월, 5, 6월 달부터 계속 지금 하락장이 좀 시작이 되고 있죠.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코인의 붕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글로벌 악재가 또 이제 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탑코 미디어랑은 조금 다르게 얘는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나온 봉이 사실 큰 점수를 주기엔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224일선을 터치도 못했고 터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덕의 매물대들을 막고 바로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번 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3년도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 호재 같은 것들이나 이제 금리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곳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진 코로나 때 끝나고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 바닥금까지 내려와서 엔벨로프를 찍고 지금 시세 아니 좀 점수 그거를 준 죄송합니다. 가격대를 조금 올려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당장 오늘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니면 이번 주 내에라도 사실 여기를 뚫고 224일선을 뚫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그 기준선을 잡고 그리고 배팅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이 부분들을 전부 분할을 해서 가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꼬리단 양봉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냥 기준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봉으로 잡고 들어갔다가 또 한없이 흐르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올라가겠지 이러고 이제 많이 오랫동안 종목 가져가시는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이 224일선을 뚫어준 때를 뚫어주고 눌릴 때를 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 4, 5월 달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전쟁이 터지고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448일선과 224일선을 터치해주는 양봉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얘들이 도전을 할 때마다 그 2년선과 1년선에 부딪혔을 때 늘 긴 꼬리가 생겼죠. 꼬리가 생겨서 눌리고 여기서는 바로 첫 번째로 눌렸죠. 왼쪽에서는 보시면 바로 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를 좀 더 확대를 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여기를 이제 기준 이게 시가를 기준 손절을 잡고 여기서 여기 뭐 그래도 찔러준 양봉이 있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지 뭐 하고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베팅을 했는데 얼마 못 올라갑니다. 나름 눌림에 5일선에 베팅을 했다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6%야. 아, 너무 아까워. 대부분 사람들이 스윙으로 돌리면 15%, 20%뭐 적어도 10%는 먹던데 기다리지 뭐. 다음날 떨어집니다. 그 다음날 떨어지고 잠깐 또 올라요. 잠깐 또 오르는데 그 전에 이 6%였던 이봉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좀 더 기다리지 뭐 했다가 잠깐 안 본 사이에 하락해서 그날 장을 마감합니다. 그러고 있다 계속 흘러요. 그러다가 이 지지선을 깨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거를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손절이 안 되죠.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그냥 나는 돈 1원도 만원짜리 한 장도 손절을 못 치는 사람이야. 나는 눈 돌아가서 안 돼. 그런 분들은 정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정말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손절만 막 치는 분들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라리 손절 치는 연습을 계속 해보고 복기를 하고 오답 노트를 적어보면서 내가 이럴 때는 끌어줘야 되는구나. 언제 끌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지만, 미래성이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아니겠지. 아니겠지. 6% 빨간불이었는데, 아니겠지. 이러고 이제 이 25%, 30% 되는 하락을 맞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그래요. 왜? 여기서 큰 돈을 한 번에 큰 돈을 잃고 멘붕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잡고 와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 이 봉은 기준이 될 만한 봉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될 만한 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했지만 힘없이 무너진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좀 많은 기간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또는 역 헤드앤 숄더 이쪽 숄더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지만 조금 이게 좀 늘어졌지만 숄더를 역 헤드앤 숄더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쌍바닥에서 올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봉으로.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기준봉으로 하시라는 얘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 내일이나 당장 내일 봉이 좀 길게 올라가서 찔러주거나 하면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눌림을 보고 이 라인에서 잡든 이 라인에서 2단 분할을 하든 해서 잡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번 주에는 계속 눌림을 준다 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시가를 손절을 잡고 살짝 베팅을 해서 잠깐 올라가는 걸로 먹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봉들은 그러기보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놓고 뭐 양봉, 음봉, 양봉 이 가운데서 한 번 더 224일선을 완벽하게 정복해주는 봉이 나온 후에 이 눌림을 잡고 올라가는 추세를 드시는 게 확률상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448일선과 224일선을 찔러주고 도전했던 이 매집봉들
좀 좋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연도가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다음 연도가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모습만 좀 보여준다면 224선을 뚫었을 때 여기서 그 기준선을 잡고 그 224일선을 기준을 잡고 매수를 했을 때 이 내년에는 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 224일선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는 어디까지 또 빠지거나 지지부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차트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224일선을 뚫고 눌림에서 보고 들어가도 사실 이 전고점까지 80%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정도 80% 정도를 벌 수 있다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100%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가 깨지거나 하시면 즉시 팔 수 있게 그때그때마다 본인의 목표 주가를 무조건 가겠지가 아니라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이 탑코 미디어 하고 이제 K사인하고 어, 봤습니다. 둘 다 조금의 관점은 좀 다르지만 어, 사실 타코미디어는 제가 설거지로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강하게 두 봉으로 224에서를 뚫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분할 매수를 잡고 갈 수 있다. 지금 물렸던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접근을 해라. 분할로 할 거라면 이 갭 뜬 이 갭 쪽에서 분할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갭이 깨지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양봉의 중심값에서 분할 내지는 이 시초가 완전 바닥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이런 시초가에서 또 분할을 해서 올라가는 거를 올라갈 때 약 익절을 하고 빠져나오실 수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타점에서 나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점들이 왔을 때 음봉 매수, 양봉 매도로 종가 베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뭐 단타, 당일날 끝나는 단타나 아니면 짧게는 이제 이 기준선이 떨어졌을 때 한 달 정도 스윙을 해서 한 20%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K사인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이렇게 차트가 양봉이 하나 나온 걸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 꼬리가 너무 길고 224일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224일선을 뚫고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224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짧은 손절을 잡고 이 추세를 먹을 수 있다. 내지는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 224일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봉이 나왔을 때 눌린다면 눌렸을 때 계속 분할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모아가고 그 후에 전 고점 올해 안에 아니 내년이죠. 내년 안에 네, 이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이 한 80% 정도 되는 이 전체적인 1년의 추세를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해도 이런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그래도 관심에 넣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나오거나 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 당장 내일 갈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그 좀 실패를 좀 맛보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같이 이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나름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좀 분석을 하고 제가 공부한 걸 토대로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같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일 대비를 하는 이유는 전일 대비에서 대부분의 개미분들이 많이 물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전일 대비 등락률에 있는 종목들이 그날 강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단타를 치다가 물리시거나 하는 사이에 4% 5%가 빠져서 장 끝날 때까지 막 가슴 졸여 했는데 절대 예, 다시 오르지 않는, 특히나 이제 금요일 같은 장이 그럼 너무 답답하죠. 주말에 어떤 글로벌 악재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의 악재나 그 섹터의 악재 때문에 월요일 날 또 떨어질까봐. 저도 그런 걸 다 겪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제가 채널을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이게 전일 대비 종목들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답답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한번 써주시면 제가 그 제 견해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음, 요즘 하락장이 너무 지속되고 해서 많이 좀 힘드시고 우리나라 이제 금투세 때문에 말들이 너무 많죠. 그 금투세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반대하실 겁니다. 물론 돈을 못 버는 개미들도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 뭐 5천만 원도 못 버는 그런 개미일지라도 늘 손실만 나는 개미일지라도 공부를 하든 아니면 좋은 멘토를 만나서 뭐 리딩을 받아서 단순히 리딩만으로 수익이 나든, 근데 이 금투세라는 게 너무 개미들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견해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견해들이 맞았었는지 틀렸었는지 오답 노트를 꼭 확인을 하고, 또 순간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흐름들이 안 나오면 어, 그 계획과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는,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또 그러한 투자란 건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가겠지. 노니까 1년이면 가던데 이런 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일 대비해서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하락장에 물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최대한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종목을 다 봐드리진 못해서 예, 너무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즐거운 주말 다 잘 정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시간인데 그래도 주말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오늘 월요일 장에서도 새로운 12월 달에서도 좀 다 수익 내시고 계좌가 좀 빨갛게 물드시는 그런 좋은 장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